런던은 유니언 스퀘어 역에서 전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럼 저기 사람이 떨어졌어요. 승강장 아래로 한 사람이 추락. 그런데 선로에 떨어진 사람은 휠체어를 탄 장애인 폴이었습니다. 아이고. 어떡하냐. 야, 선로에 떨어지면은 아휴. 일단 너무 무섭죠. 자, 폴이 선로에 떨어졌을 땐 이미 전철은 전 역에서 출발한 상황. 어떻게 혼자선 움직일 수 없는 폴은 선로 한가운데 주저앉아 진땀을 흘렸고요. 사람들이 당황하는 사이 승객 여러분, 곧 열차가 진입합니다. 모두 플랫폼에서 물러나 주시길 바랍니다. 어느새 전철이 진입하는 소리가 폴의 귀에 점점 가까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아, 이거 어떡하냐. 저거 전철 진입하면 그러니까요. 이게 누가 도와주기에도 굉장히 다급한 상황 아닙니까? 이게 이제 누가 내려가기도 너무 위험한 거죠, 진짜 인지구는. 그렇습니다.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절체절명의 순간.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유, 어떡하니? 아우, 빨리, 아우. 아우, 야, 이거 어떡하냐. 전역에서 출발했는데. 지금 저 음성 나오고 있잖아요. 오고 있잖아요. 어우, 살았다. 다급한 상황에 폴을 구하기 위해 한 남성 앤디가 주저없이 선로로 뛰어들었는데요. 하지만 전철은 이미 모퉁이에 진입. 승강장에 들어서기까지 고작 몇 초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위기의 순간 앤디는 폴의 휠체어를 승강장 위로 올렸고요. 폴을 구축하며 구조를 시도. 그리고 그 순간 평범한 시민들은 어느새 영웅으로 변신해 똘똘 뭉쳤습니다. 곁에 있던 시민들은 누가 먼저랄 것 없이 손을 내밀어 폴과 앤디를 끌어올렸는데요. 그리고 잠시 뒤 전철이 승강장으로 진입. 영웅들은 약 10초 남짓한 시간차로 아슬아슬하게 폴의 목숨을 구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아, 진짜 다행이네. 얼마나 무서웠을까. 그 열차 들어오는 소리가 가까이 들리기 시작했을 거 아닙니까? 지금 내 옆에 있는 이들 대부분이 이름도 모르는 낯선 타인들이지만 이들의 또 다른 이름은 위기 앞에서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는 슈퍼히어로가 아닐까요? 2018년 중국 저장성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광경. 바로 18m 높이의 아파트 5층 창문에 2살 된 어린 아기가 아슬아슬하게 매달려 있었던 겁니다. 뭔가 아기는 또 위험을 인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막 손을 내밀다가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온갖 장치를 다 하잖아요, 집에. 아시잖아요, 우리 현 기자님. 정말 거기를 왜 올라갔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갑자기 눈만 잠깐 떼도 막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거든요. 당시 아기 엄마는 출근한 상태였고요. 집에 있던 할머니는 아기가 잠든 것을 보고 잠시 집을 비웠는데 그 사이에 아기가 놀다가 창문을 기어 올라갔던 건데요. 금세라도 아기가 18m 아래로 추락할 수 있는 상황. 아유. 당시 현장을 목격한 시민들은 너무 놀라 아파트 아래에서 우왕좌왕했고요. 아이고. 1분 1초가 급한 상황이었지만 아기 보호자는 여전히 나타나지 않는 상황. 어떡해. 게다가 아파트 아래에는 아직 추락 시 충격을 완화해줄 그 어떤 보호장치조차 없었습니다. 야, 근데 이건 너무 일촉즉발이게 너무 애기니까 야, 공포를 아는 사람이면 매달려라도 있지. 그렇지. 애기는 모르거든. 지시를 들을 수도 없잖아. 힘도 없고.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기는 결국 아파트 5층에서 그대로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뭐야, 오늘 영웅 안 나와요? 이 기사는? 그런데 말입니다. 아기가 추락하는 그 순간 기적같이 나타난 슈퍼히어로. 캐치했어? 말도 안 돼. 맨손으로? 말도 안 돼. 아기를 받아낸 두 남성은 구조대원 아닙니다. 평범한 직장인이었던 얀과 딩은 우연히 사고 현장을 목격. 아기가 떨어지는 그 순간 바로 달려나가 맨손으로 아기를 받아낸 겁니다. 말도 안 돼. 어떻게 저걸 봤죠? 근데 애기 어떻게 됐어요? 자, 당시 추락한 아기는 얀과 딩의 품으로 먼저 떨어진 덕분에 큰 부상 없이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아기를 받을 때의 충격으로 얀과 딩은 손목과 팔이 골절됐지만요. 이야. 그때 나서지 않으면 평생 후회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자신의 몸보다는 아기의 생명이 먼저였다는데요. 뒤늦게 사고 소식을 들은 아기의 엄마 장은 얀과 딩에게 치료비를 건네면서요. 상상도 하기 싫은 일이 일어날 뻔했어요. 딸이 자라면 자신을 구해준 영웅들 얘기를 꼭 해줄 거예요. 딸을 살려준 슈퍼히어로들에게 깊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2014년 6월 미국 미네소타주의 한 고속도로를 달리던 마이클 요하네스. 그는 앞서 달리던 차량이 갑자기 속도를 줄이는 바람에 다급히 차를 세웠습니다. 고속도로에서 갑자기 속도를 줄여요? 그러니까 뭐 지금은 그냥 좀 줄인 게 아닌 모양인데? 그렇죠. 예, 뭐 차에 문제가 있든지 아니면 누가 뭐 경찰차가 세웠든지 그거 아니고서는 굉장히 위험한데요. 자, 앞서가던 차량이 요하네스의 차를 세운 이유. 아니, 저 뒷차에서 불이 나고 있잖아. 사실은 요하네스의 자동차 하부에 불이 났던 겁니다. 그러면 자동차에 지금 불난 줄도 모르고 달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주행하는 사람은 모르죠. 모를 수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 앞에 있는 차가 거울로 봤는데 뒷차에 불이 나고 있으니까 네, 속도를 줄여버려. 차를 세워버린 거죠. 자기는 모르죠. 야, 근데 이거는 사실 일촉즉발이잖아요. 불 그렇죠. 나서 엔진 부분에 붙으면 그 폭발이니까. 그 터져버리죠. 자, 그런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화재로 인해 전기 시스템이 고장나 자동차 문과 창문이 자동 잠금된 곳입니다. 이 요하네스가 안간힘을 쓰며 자동차 문을 열어보려고 했지만 소용이 없었고요. 그 사이 자동차 안은 순식간에 검은 유독가스로 가득 찼습니다. 자칫하면 자동차가 폭발할 수 있는 일촉즉발의 상황. 자, 그런데 이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And I still don't know how I did it, but the goal. 아, 저 차 앞 프레임이잖아요. 이거를 잡아 네. 뜯었네. 자, 기적을 만든 히어로의 정체는 바로 요하네스에게 차를 세우라고 신호를 보냈던 앞서가던 차량의 운전자 밥 레닝이었습니다. And that's when we removed. 화재 현장을 목격한 레닝은 911에 신고를 한 뒤에 급하게 차에서 내려 요하네스의 자동차로 달려갔습니다. 살려주세요. 지금 문이 안 열려요. 창문과 문이 열리지 않는 것을 발견한 그는 운전석 문 윗부분을 잡고 온 힘을 다해 아래쪽으로 당기기 시작. 그러자 정말 놀랍게도 문이 진짜로 구부러지면서 창문이 와장창 깨진 겁니다. 그리고 그 틈으로 갇혀있던 요하네스가 무사히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야, 근데 사실 폭발할지도 모르는 어떤 차에 달려가신 것도 대단한데 초인적인 힘으로 저 자동차 문을 구부렸다는 게 저는 더 믿기질 않네요. 이 사람은 일촉즉발의 상황에 초인적인 힘이 나오나 봐요. 그러니까 아니, 순간 근데 깨는 저걸 어떻게 구부려? 나 진짜 이해가 안 돼. 야, 이게 지렛대로 구부리기도 어려운데 사실. 자, 이후에 출동한 구조대는 도구 없이 맨손으로 문을 구부러뜨린 레닝의 초인적인 힘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는데요. 레닝 덕분에 큰 부상 없이 탈출할 수 있었던 요하네스는 오 마이 갓. 제 인생은 완전히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30초만 늦었다라면 저는 정말 죽었을 거라고. A lot of people. 라며 자신을 구한 레닝에게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2017년 6월 14일 새벽 런던 최악의 화재 참사로 기록된 아파트 화재 사고가 발생. 4층에서 시작된 불은 건물 외벽을 타고 빠른 속도로 꼭대기까지 번졌고요. 23층에서 부모님과 함께 거주 중이던 파하드는 뒤늦게 화재를 인지하고 바로 부모님과 함께 탈출할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파하드의 어머니 샤키라는 근육장애가 있어서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하지만 사랑하는 어머니와 꼭 살아남아야겠다고 생각한 파하드는요. 엄마, 얼른 제 등에 업히세요. 어머니 샤키라를 등에 업고 아버지와 함께 집에서 뛰쳐나왔습니다. 복도는 이미 뜨거운 불길과 검은 유독가스로 가득 찬 상태.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파하드는 어머니를 등에 업고는 계단을 뛰어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본인 몸 챙기기도 힘들었을 텐데 어머님을 또 업고 그 모든 계단을 다 내려간 거 아닙니까? 아니, 저 정말 상황이면 대단하죠. 누구라도 그렇게 행동할 것 같긴 한데, 와, 정말 너무 무서운 순간이네요. 그렇습니다. 마치 모든 걸 집어삼킬 듯한 새빨간 불길이 치솟는 상황에 맨몸으로 뛰어든 파하드. 뜨거운 불길에 살이 익고 매캐하고 뜨거운 유독가스에 질식할 것 같은 고통이 찾아왔지만요. 파하드는 오직 어머니를 살리겠다는 일념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어렵게 걸음을 옮겨 무사히 1층에 도착했습니다. 아유, 다행이네. 다행입니다, 진짜. 그 사이에 건물이 안 무너져서 더 다행이고. 다행이죠. 그럼 파하드 가족은 다 탈출한 거예요? 그런데 정말 안타깝게도 파하드의 아버지는 화재가 진압된 후에도 나타나지 않았는데요. 제가 마지막으로 본 아버지의 모습은 주민들에게 젖은 수건을 나눠주고 있었어요. 사실 파하드의 아버지는 23층에서 이웃을 돕다 그만 화재 현장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고 말았던 겁니다. 참 아버님도 영웅이시네요. 근데 그때 젖은 수건을 나눠주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어쨌든 이웃을 위해 또 헌신을 하다가 음.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셨네요. 그렇습니다. 뜨거운 화염 속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인명을 구한 그대들은 진정한 슈퍼히어로입니다.
2021년 7월 미국 뉴욕주 조용했던 아침 출근길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오, 왜 이래? 아우! 어머머, 사람 쳤다. 어떻게 사람 저거 쳤잖아. 진짜 어떻게 해? 저 급발진인가? 사람 치고 건물로 돌진했잖아, 지금. 저 음주운전, 졸음운전, 급발진 세 개 중에 하나 아닙니까? 길을 걸어가던 엄마와 8개월 된 아기가 갑자기 돌진한 음주운전차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 어떡해. 난장판이 된 사고 현장에서 아기 엄마 사라는 피를 흘리며 힘겹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아, 맨날 저래. 제발 우리 아기 좀 꺼내주세요. 제발요. 당시 사고로 사라의 아기가 차 밑에 깔리고 말았는데요. 아기의 목숨이 경각에 달린 위급한 상황 속에서 영웅들이 등장했습니다. 어떡해. 근데 진짜, 어떡해. 들었어, 차를? 지금 차를 들은 거예요? 1초 가까우니까. 어머머머. 꺼냈어. 어떡해. 이게 어떡해. 아니, 근데 꺼낸 건 다행인데 안 다쳤어야 이게 될 괜찮아야 텐데. 되는데. 아니, 근데 저 무거운 차를 손으로 들었단 말이에요? 아기를 구한 영웅들은 용커스 소속 경찰 로코와 폴. 이들은 사고 현장 인근에서 아침 식사를 하던 중 굉음을 듣고 달려온 건데요. 아기가 깔렸다는 소리에 두 경찰은 맨손으로 번쩍! 날카로운 파편으로 가득한 데다가 최소 1톤에 달하는 무게의 차를 초인적인 힘으로 들어 올렸고요. 아기를 구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와. 다행히 진짜요. 저 지금 놀라가지고 약간 눈물 났거든요, 지금. 네. 한편 당시 두 영웅의 행동에 용커스의 경찰청장은 두 사람의 행동은 영웅과도 같았다라며 칭찬했는데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영웅으로 찬사받은 두 경찰은 강한 엄마와 더 강한 아기가 살아남은 것이 기적처럼 느껴집니다. 라며 삶의 의지를 가지고 위기의 순간을 버텨낸 모자에게 공을 돌렸고요. 사람들은 겸손한 두 영웅을 향해 우리 곁에 이런 영웅들이 있어서 다행이에요 라며 또 한 번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습니다. 2015년 11월 레바논 테러 희생자들의 넋을 기르는 행렬이 이어진 가운데 어린 소녀의 손에 쥐어진 한 남자의 영정사진이 전 세계에 큰 울림을 전했습니다. 레바논의 수도 베이루트에 사는 자동차 정비사이자 두 아이의 아빠 아델 테르모스. 그는 2015년 11월 13일 사랑스러운 6살 딸 말락과 함께 이슬람교의 예배당인 모스크에서 기도를 하고 나섰는데요. 그런데 그때 인근 시민회관에서 엄청난 굉음과 함께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며 쓰러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극단주의 이슬람 무장 조직 IS가 일으킨 테러. 순식간에 아비규환으로 변한 도심. 아빠 아델은요, 딸 말락을 품에 꼭 안고 처참한 테러 현장을 벗어나기 위해 달리기 시작했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바로 그때 아델의 눈에 들어온 수상한 인상착의의 한 남자. 그 남자의 정체는 폭탄이 설치된 조끼를 입고 2차 테러를 일으키려던 테러범이었죠. 그 테러범이 향한 곳은 수백 명이 모여있던 모스크. 어떡해. 피해야 돼요. 어떻게 또 보셨어, 또. 평범한 가장인 아델, 게다가 딸과 함께 있던 그. 하지만 테러범을 발견한 그의 발걸음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말락, 아빠 금방 올 테니까 여기서 꼼짝 말고 기다려. 어쩌면 두 번 다시는 사랑하는 딸을 품에 안을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을지도 모르는 아빠 아델. 하지만 그는 수백 명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테러범을 향해 돌진, 그리고 동시에 터져버린 폭탄. 자살 폭탄이구나. 자신의 몸으로 폭탄을 맞고 수백 명을 지켜낸 아델. 그리고 그는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 사랑하는 딸을 다시 못 볼 거라는 생각을 갖고 뛰어가셨을 거예요. 이후 아델의 고귀한 희생은 베이루트의 수백 명을 구한 아버지로 보도가 됐고요. 테러 희생자를 기리는 장례식장에서 아빠의 영정사진을 든 6살 딸 말락은요. 우리 아빠는 멋진 영웅이라 천국에 갔대요 라고 말했는데요. 아직 영웅이 뭔지 천국이 뭔지 잘 모를 나이지만 곧 알게 될 겁니다. 아빠는 최고의 영웅이었다는 걸 말이죠. 작년 6월 28일부터 7월 8일까지 서일본 지역을 강타한 엄청난 폭우. 특히 7월 5일부터 8일까지 4일 동안 쏟아진 비는 약 1000mm. 이 역대급 폭우로 사망자 수가 무려 200여 명, 이재민은 3만여 명이 발생했습니다.
저 가로수 높은 것만 지금 물 위에 떠 있는 거죠. 그렇죠. 그 중에서도 오카야마현 무라시키시 마비 마을은요, 엄청나게 불어난 물 때문에 무려 4천 가구가 침수. 그래서 구조대원들도 마을 진입이 힘들던 그때 한 청년이 물바다가 된 마을로 들어왔습니다. 어떻게요? 수상 바이크를 타고 말이죠. 헐. 수상 바이크? 아니 근데 그냥 평온한 물에서 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급류인데. 하지만 그가 위험을 무릅쓴 이유가 있었습니다. 후배의 부탁 때문이었는데요. 선배, 어머니가 집에 갇혀 있어요. 연락도 안 되고 좀 도와주세요. 소해 지역에서 멀리 살던 후배가 수몰 마을 인근에 사는 친한 형 나이토 쇼이치 씨에게 어머니를 부탁한 겁니다. 하지만 마을이 거의 물에 잠겨 있던 상황. 그 순간 그럼 수상 바이크를 타고 가면 되지 않을까? 그리고는 곧장 수상 바이크를 타고 현장으로 출동. 둥둥 떠다니는 가전, 가구들, 게다가 물에 잠긴 집 옥상으로 올라가 구조를 기다리는 사람들. 그야말로 참혹 그 자체였는데요. 그런데 천만다행히도 나이토 씨는 후배의 어머니를 찾아 대피에 성공합니다. 그 뒤 누가 시키지 않았지만 구조의 손길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갔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겠죠. 어린아이들은 들쳐업고요. 힘없는 노인분들은 일일이 끌어안아서 수상 바이크에 태웠습니다. 진짜 영웅이다. 그런데 밤이 되자 상황은 더 열악해졌습니다. 폭우 때문에 전기가 끊겼습니다. 그래서 암초 같은 지물들에 걸려 다칠 뻔한 상황도 여러 번. 그리고 다음 날 새벽 4시까지 장장 15시간 동안 구조 활동을 펼쳤고요. 자, 이후에 일본의 대표 일간지 아사히 신문에서는요. 수상 오토바이의 영웅이 120명을 구했다라며 나이토 씨의 활약상을 크게 보도했고요. 마을 사람들은 나이토 씨는 마을의 영웅, 생명의 은인이에요 라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한 명이 진짜 이 사람 대단하다. 대단하죠. 특히 밤에 움직인 거는 참 대단한 것 나 같아요. 혼자. 예. 본인도 모르셨을 거예요. 이렇게 본인이 의로운 일에 내 취미가 사용될 수 있을 거라고는. 네. 얼마나 또 뿌듯하고 자랑스럽겠습니까, 본인이. 자, 다음 특종. 이번엔요, 무서운 화마 속에서 시민들을 구한 우리나라의 히어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4일부터 5일까지 강원도 고성과 속초 일대를 덮친 대형 산불 사고가 있었죠. 저거는 정말 네, 너무 빨리 번져가지고. 저희가 그 매년 접하게 되는 캘리포니아 산불 맞아요. 같은 모양이었어요. 고성 예. 제 친한 후배가 바로 그 발화점 바로 옆집에 살았었거든요. 아, 진짜요? 괜찮았어요? 대피하고 저한테 영상 보내주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강풍 때문에 더 엄청난 속도로 번진 화마는 약 1,700헥타르의 산림과 주택 516채를 집어삼켰습니다. 전국에서 소방차 872대, 소방헬기 51대, 소방관 3,251명이 강원도 화재 현장에 집결, 몸을 사리지 않고 불길 속으로 진격한 소방관들의 사투 덕에 거대한 불길을 단 하루 만에 잡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 소방대원들과 더불어 히어로가 된 평범한 이웃들도 있었습니다. 당시 산불이 속초 시내까지 번지자 대피령이 떨어져 도로 상황이 매우 악화된 상태였는데요. 그런데 이때 이 사회를 비집고 달린 오토바이들. 속초에서 배달 대행 일을 하는 최고운 씨와 동료들이었습니다. 그들도 역시 곧장 화재 현장으로 달려갔던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소방차와 구급차가 들어오지 못하는 지역의 주민들을 대피시키기 위해서였죠. 야, 대단하다. 누가 시킨 게 아닙니다. 너무 감사하다. 매캐한 연기가 주변에 자욱해 앞이 보이지도 않고 숨이 막히는 상황 속에서도 속초의 라이더 히어로들은 시동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멋있다. 그 뒤 거동이 불편해 미처 대피를 하지 못한 노인분들 10명을 구조해 대피. 게다가 묶여있는 강아지 목줄까지 풀어주어 화재를 피할 수 있게 해줬습니다. 순간에 정말 모두 다 정말 작은 영웅심들을 발휘하신 거예요. 당신들이 있었기에 대형 재난을 함께 막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들의 리틀 빅 히어로 정말 고맙습니다. 난 테러리스트가 아니다. 대한민국 독립군 대장이다. 2015년 5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프랑스 파리로 향하던 한 고속열차. 550여 명의 승객을 태운 열차는 평소와 다름없이 평화로웠는데요. 남자 승객이 화장실에 가던 도중 한 남성과 부딪혔습니다. 그런데 그 승객은 그 순간 크게 놀랐습니다. 그 이유는 부딪힌 남성이 자동 소총을 메고 있었기 때문이죠. 무서워라. 왜 총을 메고 있어? 그의 정체는 바로 테러범. 어머. 몰래 총을 가지고 열차에 오른 뒤 화장실에서 테러 준비를 마치고 나오던 상황이었습니다. 테러범은 화장실에서 나오자마자
승객들을 향해 총을 발포. 어머머머머. 갑작스런 총격에 열차 안은 혼돈 그 자체였죠. 그런데 그때 이 아비규환 속에서 조용히 눈빛을 주고받은 세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휴가차 유럽을 여행 중이던 미국인 스톤, 스칼라토스, 새들러. 이 세 청년은 친구들이었습니다. 총기 사고가 벌어졌음을 직감한 세 친구들은 눈빛 교환 후 즉시 탕탕 총소리가 들린 열차 칸으로 달려가 총기 난사범을 향해 맨몸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총을 든 사람한테 맨몸으로 뛰어들어. 아까 그 저 기관총이라고 했잖아요. 네, 자동소총. 맞으면 즉사예요. 맞으면 즉사하고 빗 맞아도 거의 중상이에요. 그래. 이들은 용감했습니다. 키 190cm의 건장한 체격을 가진 스톤이 거침없이 범인의 목을 낚아채 헤드록을 걸기 시작. 어머. 뒤이어 친구 스칼라토스는 재빨리 총을 빼앗은 뒤 범인의 머리를 세게 가격했고요. 두 친구들이 범인과 몸싸움을 벌이는 동안 새들러는 범인의 팔을 넥타이로 묶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격렬하게 저항하던 범인은 멈추지 않고 이번엔 옷 속에서 칼을 꺼내 그들을 향해 사정없이 휘둘렀습니다. 이때 안타깝게도 날카로운 칼날을 피하지 못한 스톤은 머리, 목, 팔 그리고 손에 큰 부상을 입었는데요. 근데 저 피가 오, 피 진짜 많이 흘렸네. 저분들 아니었으면 얼마나 많은 생명이 희생됐겠냐. 헤아릴 수 없죠, 진짜. 네. 이렇게 거세게 저항하는 범인과의 치열한 사투 끝에 마침내 제압에 성공. 천만다행히도 모든 승객들이 끔찍한 테러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야, 박수. 이게 기차잖아요. 그럼 여기 잘못되면 마주오던 기차, 뭐 역 주변에 있는 자, 이 청년들의 놀라운 정체. 스톤은 미 공군 소속의 군인이었고요. 스칼라토스 역시 미국 오리건주의 방위군이었다고 합니다. 이 용감한 세 청년들의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활약은 열차 학살 막은 맨주먹의 영웅들이라는 제목으로 전 세계에 보도가 됐고요. 당시 프랑스와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은요. 프랑스 최고 권위의 레종 도네르 훈장을 전달하며 용기와 희생정신을 칭송했고요. 미국의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역시 백악관 집무실로 초청해 이들의 공을 치하했다고 합니다. 영웅은 어디에나 있다. 슈퍼히어로 19, 15일을 공개합니다. 테러 현장에서 차를 훔친 영웅. 2017년 10월 1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매년 열리는 컨트리 뮤직 페스티벌. 이곳을 찾은 2만 2천여 명의 청중들은 흥겨운 음악에 취해 열광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수많은 청중들을 향해 빗발친 총알들. 한순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한 페스티벌.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우왕좌왕했습니다.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미국 현대사에서 가장 참혹한 참극으로 기록된 라스베이거스 총기 난사 사건. 이 참극을 만든 범인은 스티븐 패덤. 페스티벌 현장 건너편 모 호텔 32층에서 1,100발 이상을 난사한 겁니다. 그런데 당시 친구와 함께 페스티벌을 찾은 29살 남성 테일러 윈스턴. 그 또한 총격 현장에서 벗어나기 위해 있는 힘껏 내달렸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테일러의 눈에 들어온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차 키가 꽂힌 채로 주차된 트럭 한 대. 남의 트럭에 올라탄 테일러. 그가 향한 곳은 총알이 빗발치는 총기 난사 현장 한복판이었습니다. 사람들 구하려고. 와, 진짜. 테일러는 총에 맞아 쓰러진 부상자들을 부축해 트럭에 태웁니다. 빗발치는 총알을 뚫고 인근 병원으로 후송. 그렇게 수차례 오가며 그가 병원에 데려간 부상자만 무려 24명이었다고. 와, 대단하다. 순간에. 그런데 이분을 알고 보니까요. 이라크전에 참전했던 예비역 군인이었다고 합니다. 멋있네. 진짜 멋진 남자죠. 자, 그러면 이쯤 돼서 궁금한 게 하나 있죠. 수많은 부상자를 실어 나른 트럭. 그 훔쳤다는 그 트럭. 예. 당신이 구한 사람들은 무사한가요? 그럼 됐어요. 제가 바라는 건 차 키 하나입니다. 차가 엉망이 됐을 거 아니에요. 엉망진창 됐겠지. 대인배죠. 한편 트럭 영웅 테일러의 얘기를 들은 해당 트럭의 판매사인 B사에서는요. 위험한 순간에 용기를 보여준 테일러에게 감동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특별 제조된 트럭을 선물하겠다고 했습니다. 어허. 그런데 트럭을 선물받은 대신 자신의 차는 팔아서 참사 희생자 가족에게 기부했다고 합니다. 아, 끝까지 멋있네. 네. 2013년 9월 21일 토요일 케냐 수도 나이로비에 있는 W 대형 쇼핑몰. 주말을 맞아 수많은 사람들이 여유롭게 쇼핑을 즐기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정오 무렵 이 평화가
장창 깨지고 말았습니다. 소말리아계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알-샤바브 대원 4명이 쇼핑몰에 난입한 겁니다. 그들은 손님들을 향해 무작위로 총기를 난사하고 수류탄을 던졌고요. 시민들은 무슨 죄입니까 도대체? 왜 그러는 거예요 저분들은? 그런데 말입니다. 두려운 기색 하나 없는 한 남자가 등장했습니다. 제가 구해를 드릴 테니 저만 따라오세요. 자, 그리고 인질들을 구하기 시작하는데요. 진짜 위험한 상황인데요. 자, 위험을 무릅쓰고 테러 현장에 뛰어든 그의 정체. 근처의 한 정유 회사에 근무하던 남성이었는데요. 그러나 그의 과거는 결코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영국 특수부대 SAS 전 대원. 보통 사람은 아니었군요. 믿을만하긴 하다. 그래서 테러 발생 소식을 듣고 곧바로 테러 현장에 달려간 거였죠. 그 소식을 아. 듣고 그 안에 있었던 사람도 아니고. 그러니까 작전에 투입하라고 지령을 받은 것도 아니고 근처에 계시던 분이 소식을 듣고 테러가 발생했다 가신 거죠. 그는 곧바로 사람들을 안정시키며 피신시켰고요. 총성이 오가는 쇼핑몰로 향해서요. 12차례나 건물 밖을 오가면서 무려 100여 명의 사람들을 안전하게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야, 대단하다. 또 한 대. 특수작전은 몇십 명이서 이게 그럼. 작전을 잘 짜가지고 서로 협력하면서 하는 거잖아요. 혼자 한 거잖아 혼자. 인질 구출 작전이 알려지자 용기 있는 자가 승리한다는 SAS의 슬로건을 몸소 보여줬다며 많은 이들은 찬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진짜 멋있다. 두 분 혹시 그 경기도 평택 미군 기지에 한 병사 이름을 딴 병원 있는 거 아십니까? 근데 미군들은 그 캠프 이름도 그렇고 건물들에 그 어떤 희생을 전사자. 한 병사들의 이름을 많이 써요. 네, 제가 외관에서 근무했었던 데도 이제 6.25 때 전사하신 캐롤, 이병의 이름이 다 캠프 캐롤이었어요. 캠프 캐롤이죠. 판문점에는 소련 기자가 남쪽으로 월남했을 때 그 사람을 지키다 사망한 장상병의 이름을 딴 장막사라는 막사가 있었어요. 네. 평택 미군 기지 김신우 병장 군 응급의료센터 치과병원이 있는데요. 이 군인은 바로 한국계 미군인 고 김신우 병장입니다. 2001년 미 전역을 충격과 공포에 빠뜨린 9.11 테러 사건. 그 여파로 수년이 지난 지금까지 테러에 대한 불안감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의무병이 돼서 사람들을 돕고 싶어 당시의 가족들은 그의 결심을 극구 말렸습니다. 그럴 수 있지. 그러나 그는 가족 몰래 미군 입대 원서를 제출했고요. 결국 2005년 미군에 입대해 의무병으로 복무하게 됐습니다. 정말 그 의로운 마음으로 군인이 된 셈이네요. 그렇습니다. 2005년에는 조국인 대한민국에서 1년 반 동안 복무를 수행. 2006년 10월 최전방인 이라크의 수도 바그다드에 배치됐습니다. 가족들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겠죠. 그렇겠네요. 그래서 그 마음을 잘 알기에 이라크는 밤이 더 안전한 것 같아. 걱정하지 마요. 이렇게 일과를 마친 뒤 가족들에게 자주 메일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던 2007년 6월 어느 날 가족들이 염려했던 일이 일어나고야 말았습니다. 미군 병사들이 평소처럼 순찰차를 타고 순찰을 돌던 중 매복해 있던 적군들이 불시에 공격을 해온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차에 탑승했던 4명의 미군 병사는 즉사. 이어서 그 뒤 차량에도 수류탄을 발사했는데요. 그런데 그 수류탄을 향해 온몸을 던진 한 군인. 그렇습니다. 아휴. 그는 바로 김신우 병장이었습니다. 아이고야. 그는 눈앞에 떨어지는 수류탄을 본 순간 전우들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던진 것입니다. 그 뒤 곧바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정말 안타깝게도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동료들을 위해 자신을 희생한 그의 나이는 23이었습니다. 아이고. 그의 숭고한 희생으로 목숨을 구할 수 있었던 동료 병사들은 김 병장이 저희의 목숨을 구했습니다. 그는 진정 훌륭한 군인이자 영웅입니다. 하며 애도했고요. 그리고 미국 정부는 그의 공로를 기리고자 군인에게 수여하는 명예훈장인 실버스타 훈장을 추서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희생을 잊지 않고 10년이 지난 2017년에 이 순직한 김신우 병장을 기리며 경기도 평택 미군 기지에 그의 이름을 딴 병원을 설립한 것입니다. 당시 병원 개원식에 참석한 김신우 병장의 아버지는 아들의 희생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뜻깊은 일입니다. 라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김신우 병장, 당신의 의로운 이름은 영원히 영웅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나는 테러리스트가 아니다. 대한민국 독립군 대장이다. 2021년 5월 스페인 라 리로하. 대학생 카밀로는 부모님 가게에서 일을 돕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아, 큰일 났어. 할머니가 위험해. 아버지의 외침에 밖으로 뛰쳐나온 카밀라가 목격한 충격 광경. 이웃에 사는 80대 할머니 아나가 약 10m 높이의 발코니 난간에 위태롭게 매달려 있었던 겁니다. 아이고, 아유, 어쩌다가, 일입니다. 어쩌다가. 아유, 할머니가 왜 그랬죠? 일촉즉발이죠. 보기만 해도 너무 위험한데. 조금이라도 잘못 움직였다가는 10m 높이에서 추락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 카밀로는 곧장 가게에서 사다리를 가져왔지만 3층까지 올라가기에는 사다리 길이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이내 히어로로 변신한 카밀로. 카밀로는 2층까지 올라간 뒤 난간 위에서 천장을 붙잡아가며 어머. 2층 난간 끝으로 이동했습니다. 야, 저기를 저렇게 했어? 그리고 보일러를 발판 삼아 마치 영화 속 스파이더맨처럼 단숨에 3층 발코니를 넘었고요. 기력이 다한 할머니가 떨어지기 직전에 무사히 구조할 수 있었습니다. 아이고, 잘했네. 아이고. 자, 그런데 말입니다. 카밀로가 굳이 더 힘들게 2층 난간 끝으로 이동한 이유가 무엇이냐? 사실 카밀로는 이웃인 아나 할머니가 파킨슨병을 앓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심리학을 전공했던 카밀로는 자칫 구조 과정 중 그녀가 놀라지 않도록 신속한 판단과 빠른 실행력으로 무사히 구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순간적인 판단력, 뭐 지혜, 용기 다 있는 분이네요, 진짜. 그렇죠. 아유, 정말 스파이더맨이네요. 영화 속에서 왜 그 내 이웃을 위하는 영웅인 거잖아요. 스파이더맨이. 근데 정말 현실 속에서 이웃을 위하는 영웅인 거였어요. 이 친구. 2019년 7월 미국 필라델피아. 저메이는 동생으로부터 다급한 전화를 받았는데요. 오빠, 큰일 났어. 엄마 아파트에 불이 났대. 저메인의 어머니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화재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저메인의 어머니는 지병으로 거동이 불편해 혼자서는 대피할 수 없는 상황. 어머니 걱정에 가슴이 철렁해진 저메인은 곧장 어머니의 아파트로 달려갔습니다. 19층짜리 아파트 전체가 거대한 화염에 휩싸인 모습을 본 저메인은 곧장 아파트 안으로 뛰어들려고 했는데요. 하지만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너무 위험해요. 엘리베이터도 작동되지 않고 계단으로도 올라갈 수 없는 상황이에요. 경찰이 입구를 막고 저메인을 저지했는데요. 저 불길 속 어딘가에 어머니가 계시지만 저메인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생각에 새카맣게 가슴이 타들어갔습니다. 아우, 저것도 어떡하냐, 진짜. 하지만 화재가 난 아파트에 어머니를 홀로 둔 채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었던 저메인. 갑자기 맨손으로 아파트 외벽을 타고 올라가기 시작했는데요. 조금만 발을 헛디뎌도 아래로 추락할 수 있는 상황. 하지만 저메인은 한층 한층 어머니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어머니가 계신 15층까지 그야말로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 기어 올라갔습니다. 15층까지 외벽으로 올라갔다고요? 저거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지금. 맨손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럼 놓치면 그냥 쭉 떨어지는 거잖아요. 아니, 저기에 틈이 있어도 그걸 잡고 올라가도 15층 올라가기 힘들어. 말도 안 돼, 저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15층까지 올라간 저메인은 극적으로 어머니와 상봉했습니다. 발코니를 통해 집으로 들어온 아들을 본 저메인의 어머니는요. 아들, 대체 여길 어떻게 올라온 거야? 근데 경찰이 밑에서 막은 거 아니야? 아, 체포되면 어떡하려고 그래? 까무러치게 놀란 것도 잠시 오히려 저메인을 걱정했는데요. 아, 그 와중에도 아들 걱정이시네요. 아니, 얼마나 놀라기도 하고 얼마나 반갑기도 하고 고맙기도 했을까 엄마 싶네요. 감사한 마음도 들고. 어머니는 구조됐어요? 자, 정말 다행히도 저메인이 외벽을 타고 15층까지 올라가는 동안 어느 정도 불길이 진정됐고요. 저메인과 어머니도 무사히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다행이네. 해당 사연이 알려지자 누리꾼들은 어머니를 구한 진정한 효자, 현실판 스파이더맨이 나타났다라며 찬사를 보냈는데요. 이에 저메인은 전 할 수 있는 모든 걸 해야 했어요. 왜냐하면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제 어머니였기 때문이죠. 이렇게 깊은 효심을 드러냈습니다. 이거 15층 아파트를 맨손으로 올라가다는 거는 사실 만약 저 저메인 씨도 그냥 아무 상황 아닌데 그냥 올라가 보세요 그러면 못 올라갈 거예요. 아무 상황 아니면 솔직히 3층도 못 올라가요. 못 올라가요. 근데 지금 어머니가 계시기 때문에
초인적인 힘이 또 발휘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다음으로 소개할 영웅은 바로 파리에 나타난 현실판 스파이더맨입니다. 2018년 5월 26일 프랑스 파리. 20대 청년 마무드의 눈앞에 펼쳐진 충격 광경. 아파트 5층 발코니에 4살짜리 아이가 위태롭게 매달려 있었던 겁니다. 저 어떡하냐? 엄마는 외출한 상태였고 아이 혼자 놀다 발코니에서 떨어질 위기에 처했던 겁니다. 진짜 위험해. 그런데 이때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달려간 마무드. 그러더니 성큼성큼 아파트 벽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오. 세상에, 올라가네. 세상에, 세상에. 저게 말이 됩니까? 아, 됐어, 됐어. 애기만 보고 간 됐어! 거야. 됐어. 어우. 어휴. 저게 가능합니까? 자기 목숨 걸고 올라간 거 아니에요, 진짜. 그러니까 앞뒤 생각 안 한 거예요. 앞뒤 생각 안 하는 거지. 애기만 본 거야, 애기. 네. 진짜 스파이더맨 같아. 그러니까 저 사람이 너무 쉽게 해서 지금 저게 쉬워 보이는 거지. 아니, 말도 갈 안 수 돼. 있겠냐고. 못해. 힘들어요. 안 돼. 어떻게 올라가, 저기. 1층부터 아이가 매달리는 5층까지 단 30초 만에 도착. 마무도 청년 아니었으면 정말 끔찍합니다. 저 애기는 저걸 견딜 힘이 없습니다. 그럼요. 네. 그런데 말입니다. 왜요? 마무드가 알고 보니 아프리카 말리 출신의 불법 이민자였다고 합니다. 아, 추방했어요? 불법 이민자 신분이 밝혀지면 법적 조치로 체포 후에는 추방되는 게 맞습니다. 안 돼. 그리고 누구보다 그 사실을 가장 잘 알고 있었을 마무드. 그런데 그래도 제가 아이를 구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의 진정한 용기와 안타까운 사연이 알려진 뒤 사람들은 프랑스 정부에 마무드의 특별 체류 허가를 내달라는 청원 운동을 진행했고요. 마무드의 활약에 감탄한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은 그에게 프랑스 시민권을 부여. 게다가 정말 놀랍게도 파리 소방관 특채라는 깜짝 선물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5층까지 30초. 그리고 이야. 저런 상황에서 앞뒤 생각하지 않고 올라가는 그 마음, 그게 바로 소방관들의 마음입니다. 그걸로 합격이죠, 사실은. 이제 앞으로는 정말 이제 정식으로 히어로처럼 사실 수 있겠는데. 진정한 한 방에 히어로다. 진짜 너무 이 시대의 진정한 영웅, 파리의 스파이더맨. 앞으로 더 멋진 영웅으로 거듭날 그의 앞길을 응원합니다.